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정확한 풀이가 시간 단축 그리고 정답률 상승 이렇게 연결되는 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보기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수능 30번 문제인데 그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문제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대체로 문제 한번 볼까요? 실수들 많이 하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볼게요. 문제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잘 못 푸는 학생들은 보기를 좀 이렇게 그냥 쭉 읽죠. 대충 쭉 읽어요. 보기를 쭉 대충 읽은 다음에 빨리 선택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선택지 갖고 고민해요. 1번 어디 있냐, 2번 어디 있냐, 3번 어디 있냐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 이렇게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문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보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갈피,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즉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지를 파악한다는 게 과연 의미 있는 행위일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미 없는 행위 같죠.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같은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먼저 보시면 요거 이렇게 해서 보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보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먼저 보기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보기 판단 첫 번째. 오늘은 이게 적용 문제인데요. 우선 이게 적용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지문의 연장이냐. 지문의 연장이란 판단이 들면 이건 말 그대로 지문의 논리를 그대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글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비교대조.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문제들은 이 문제죠. 지금 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이 샘플 문제도 적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진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적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보기를 보면서 정보를 끊임없이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포인트는 정보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보면서 이 정보까지는 뭐, 이 정보까지는 뭐, 여긴 뭐 해서 기본적으로 보기를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다 대응시켜서 확보해낼 수 있는 만큼 확보하시고 그리고 선택지에 가서 한 번에 선택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걸 일단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죠. 한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글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선생님은 이 지문에서 이 문장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죠? 이게 일단 글의 포인트가 될 지점이에요. 이 말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맞죠? 글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까?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일치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의 생각을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직접 점유라고 한답니다. 근데 직접 점유를 잘 읽어보시면 직접 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죠. 끊어볼게요. 그럼 이거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 거예요, 본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게 아니죠. 본인 게 아니니까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문장이 그대로 뭐 되는 거예요? 지금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을 포함해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는 건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직접 점유에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포함했다고 했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죠.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 게 아닌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거인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간접점유라 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간접점유. 맞죠? 그런데 일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가 있어요. 근데 직접 점유는 다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직접 점유 중에 일부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직접 점유 중 물건을 빌리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 빌림과 보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보의 설명 대상을 잘 쪼개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예, 직접 점유 중에 본인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볼 때 단순히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고 다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점유와 소유의 관계로 다시 정보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쨌든 그거 내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내 거죠. 내 거인 게 문제 돼요? 내 거인 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내 게 아닌데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글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점유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따로 선생님이 따로 보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을 한번 보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요 개념이 나옵니다. 물건의 소유권 양도예요.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요 위까지는 점유와 소유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글의 화제 흐름을 바꿨죠. 이제 소유권 양도로 넘어왔어요.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개념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보세요. 내 걸 내가 넘기는 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글의 앞에서 화제로 분명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 저 양도와 관련해서 이 경우도 뭐 할 거다? 다룰 거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그 뒤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선생님은 이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건 내 걸 내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는 거다. 그런데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직접 점유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간접 점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는 경우에 양도, 소유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크게 고민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소유권 양도 계약과 관련된 절차를 쭉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이에 더하여 두 번째겠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소유권 양도 공시.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공시 개념 여기 있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이 공시의 개념하고도 연결됐다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 양도를 공시할 때는 그 점유를 양도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아, 점유인도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2번입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물건의 소유권 양도인 경우에, 계약인 경우에 소유자가 양도인 경우에는 두 가지의 요건, 하나는 유효한 양도 계약을 맺는 거고, 두 번째는 소유권 양도를 점유인도로 공시하면 된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되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절차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죠? 간접점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간접점유. 간접점유를 하며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이 공시 방법 두 가지.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어요.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건 점유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 양도는 애초에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걸 제3자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경우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게 아닌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 달러 가볼게요. 그 다음 달러. 자, 지우고 갑시다. 중간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다고 생각하고요. 포인트 여기입니다. 소유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Q가 던져졌으니까 Q에 대한 A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앞부분이 본인이 본인 걸 넘겨주는 계약과 관련된 설명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본인이 본인께 아닌 걸 넘겨줄 때 계약 관계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 한번 가볼게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입니다. 조건이죠? 이게 아니면 지금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자, 여기에서 하나 요건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안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양도인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거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는 양도계약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이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됐죠? 이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잠깐 여기서 정보만 잠깐 가볍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양도계약, 여기에 가는 거죠. 이 경우에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은 주의가 있고요. 주의, 그리고 알지 못한 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효한 계약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점유인도로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공시까지 끝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계약했죠? 유효한 계약했고요. 공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조건을 뭐 한 겁니까? 다 만족한 거예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이죠.
그때 이렇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취득 이퀄 소유권 취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선의취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의취득 중에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간접 점유에 인도 방법 공시할 때 인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점유 계정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반환 청권 양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선의취득에 다시 두 가지가 있네요. 뭐하고 뭐? 점유 계정으로는 못한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반환 청구권 양도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서로 뭐 했습니까? 대조해버렸죠? 따라서 문제 포인트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결국 그래서 이 글의 포인트는 뭐였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소유와 점유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 되는데 점유 계정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정보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글을 쭉 끌고 와서 읽으셨으면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사례 적용 문제고요. 사례 적용이니까 이제 케이스에 맞춰서 대응시키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이 끼고 있던 금반지죠? 금반지 보는 순간 뭡니까? 이거 점유로 공시 가능한 동산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 소유권 양도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유효한 계약을 했죠? 여기까지 문제 없네요. 조건 다 갖췄습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려 합의했다. 요거 보는 순간 여러분 요거 보고 뭐라고 정보 대응시켜야 돼요? 이거 점유 계정이구나. 그러면 점유 계정을 보는 순간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점유 계정을 묻는 순간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의취득 되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의취득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였습니까? 소유권 양도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따라서 점유 계정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소유권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선택지 보겠습니다. 3번 선택지 볼게요. 자, 가장 많은 선택지로 3번을 골랐고요. 정답 3번이고요. 가장 많은 선택지로 4번, 5번을 골랐습니다. 3번 보시면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이거 보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요?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소유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유 계정이니까 보기가 따라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을이 가진 소유권 그랬는데 을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거 지금 이 경우잖아요. 을은 애초에 뭐를 받을 수 없어요? 소유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점유 계정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을은 애초부터 소유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가진 소유권이 뭐였다? 틀렸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에 의해서 을은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좀 많은 오답을 골랐던 게 4번인데요, 여러분. 4번 보세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권 양도로 반환청권 양도 눈에 보이죠? 뭐가 가능하다?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병에게 점유인다운 것으로 간주된다. 맞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됐나요?
네, 보세요. 보기 문제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정보를 대응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냥 쓱 보고 선택지로 내려가는 습관이기 때문에 보기에 어떤 게 정보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의 갈피를 못 잡으면 결국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문제까지 틀리는 이 이중적인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독해가 역시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 문제는 반드시 개념을 대입시키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